민정심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의정 활동 기간 중에도 오늘 시간을 내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정치를 하겠다고 처음부터 맘먹었던 것은 아니고 지역 사회복지 활동을 예기치 않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 일반인이었을 때는 힘이 작았지만 어떤 제도를 더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고 정책을 접목을 시키면 좀 더 힘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힘을 얻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경춘선 평량리 연장 운행이 이제 지역 현안으로 떠올라서 네. 최근에 이제 그 공대위도 구성이 됐거든요. 네. 네, 관련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전에 그 경춘선은 청량리가 종착역이고 춘천까지 연결된 선이었는데 그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ITX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상봉역까지 종착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승하는 그 지점이 환승해서 서울 중심부까지 그 어떤 출퇴근하거나 그 시민들이 삶의 그 어떤 생활권이 굉장히 시간이 늘어나고 불편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그거를 한번 이루어서 그 남양주 시민 60만 뿐만 아니라 경춘선에 연관된 춘천시나 가평시까지 약 지금 현재 100만인데 추후로 더 늘어날 예정이죠. 인구수는. 근데 그 많은 그 불편함 그리고 관광객들이 수없이 찾는데 관광객도 서로 불편하고 해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관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조례안을 발의하셨거든요. 네. 그 내용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다른 시군구에서도 일부 현재 그 주차장 조례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라는 거가 내가 내 손만 움직이고 발만 움직이면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의 복지가 선진지로 잘 되어 있는 곳에서는 자원봉사자율이 현재 우리나라 그 자원봉사자율보다 좀 높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활성화시키고자 그리고 또 자원봉사야말로 어떤 그 도움에 또 복지의 꽃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재원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자원이 자원봉사자인데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으로 하나의 일환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고 남양주가 60만인데 저는 뭐 좀 크게 잡는지 몰라도 한 30만까지는 자원봉사자를 늘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인은 노인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힘을 자원봉사에 함께 실어서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또 고마운 마음도 담아서 혜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코치 또 희망하우스 집수리 봉사단 단원 참사랑 나눔의 봉사단 회원 이렇게 해서 평소에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조례안하고도 관련해서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남다른 철학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 어려울 때 도움받으면 굉장히 고맙잖아요.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그런 거를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도우면 상대방이 기쁘고 사람 심성에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아기를 보고도 자꾸 웃기려고 노력하고 또 도와주려고 이렇게 좀 뭐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본인의 그 행복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을 도와서 도움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도울 때 행복 에너지가 나와서 자신이 산다라는 거, 자신이 행복하다라는 거 때문이 아닐까요? 좀 전에 희망케어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자원봉사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라던가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 희망 케어는 이제 남양주시에서 사회복지에서 이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2차적으로 하는 부수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 이제 남양주시에서 시작을 한 거고 저는 이제 그 희망케어가 생기기 그 이전에 희망케어랑 똑같은 시스템의 이제 봉사단을 만들어서 또 봉사를 했던 게 있었어요. 지역에 어려운 그 독거노인을 보고 시작한 거지만 자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끼니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거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었고 서랍을 열어보니까 정말 끔찍한 구더기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에서도 본인이 치울 수 없고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가까이서 보고 주변에 뜻있는 지인들과 함께 봉사단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 그 봉사가 지금의 어떤 희망케어의 그런 모델이 됐지 않았나. 남양주에는 그런 봉사단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로 결국은 그 서비스 받는 그 어려운 분들이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서 우리랑 사는 이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시스템화를 이제 추진하겠다고 먼저 공약하셨는데요. 그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 시스템화는 어느 정도 저는 사실은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국가에서 하는 기초수급자 그 라인에 계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차상위 있고 차차상위가 있는데 그 사실은 도와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시에 이제 복지전광판이라는 이름이 별도로 붙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하나를 치게 되면은 국가에서 받는 수급비가 얼마며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그 서비스를 받았으며 희망케어에서도 얼마를 받았으며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복수혜가 안 들어가게 되고 누락도 안 되게 되고 부정수급 받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 해서 지금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차상위, 차차상위 그 외에도 긴급자금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시에서도 신경 쓰지만 지역사회 복지를 이렇게 이루는 봉사단체하고도 협력을 해서 또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또 청소년 장애인분들을 네, 이제 네.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그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신체장애 분들하고 지체장애 분들하고 정신지체자 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직업교육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가서 하는 방법을 같이 예를 들어서 뭐 뜨개질을 한다 그러면 뜨개질을 한번 같이 해주면은 굉장히 힘을 받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또 마련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할 수 있는 그 단체가 활동을 해서 그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 단체에 힘을 실어준다거나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가고 있고요. 그 어려운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뭐 이제 찾아가서 식사하는 걸 같이 돕는다거나 아니면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드린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는데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부끄럽네요. 늘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봉사했던 회원들한테도 절대 자랑하지 말고 알리지 말고 정말 조용히 봉사하라고 어거지로 막 이렇게 강제성까지 띄웠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가 네. 그동안 그 활동해 왔던 모습들을 독자들이나 그런 분 또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도 또 응해주신 거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꼭 봉사라고 해서 몸으로 가서 이제 막 뭐 먹여준다거나 입혀준다거나 씻겨준다거나 그것 말고도 그 문화예술로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창단을 제가 사실은 만들어서
지역에 이제 노래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여성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제 출마하기 전에는 이제 봉사를 했었어요. 그 전에도 저 캔티클 합창단이라고 또 오래된 합창단인데 군부대나 교도소 또 지역사회 또 뭐 이렇게 해서 순회 공연도 하고 교화 공연도 하고 위문 공연도 하고 음악이 함께 문화예술에 대한 봉사가 가면은 지역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음의 순화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봉사 중에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봉사도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던 일이지만 지금은 바빠서 제대로 못해요. 전에는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누군가가 되더라도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리고 돕고 있고 뭐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고 뭐 또 합창단도 있고 예. 그 봉사 활동이나 의정 활동이나 네. 또 문화예술을 통해서 봉사도 가능하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정열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기적인 거죠.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모든 봉사활동은 자신을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봉사활동은 많이 할수록 본인에게 득이 되고 행복을 갖다 주게 되죠. 네. 좀 전에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처음에 이제 출마하시면서 공약하셨던 상황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공약을 했던 사항 중에 지금 뭐 딱히 안 이루어졌다라고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상반기에 뭐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는 상태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완료된 것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뭐 미진한 것을 조금 더 이제 박차를 가하면 되고요. 그 외의 것들 들어와 보니까 처음에 내가 공약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시에서도 다니다가 일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직접 듣는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을 더 제가 열정을 갖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시민이 원하는 급했던 일들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그 특별히 보람을 느끼셨던 일이 있다면? 예전에 일반인으로 있을 때 그 이루지 못하고 어려웠던 것들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제도도 알고 또 정책을 내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잘 알게 되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해서 혜택을 시민에게 돌릴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게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희열이 좀 크죠. 남들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내가 추진했던 것도 지금은 이제 방법을 잘 알게 되니까 손쉽게 이루어서 돌릴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좀 보람인 것 같습니다.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걸 현실화시켰을 그렇죠. 때 큰 네. 보람을 느낀다는 네. 말씀이시죠. 행정사무감사도 아마 여러 차례 진행하셨을 텐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어떤 정책 부분에서 그간에 왔던 그 관습들 이런 거 깨는 노력들은 많이 했고요. 지금은 예전 같지 않게 시민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수준이 높으신데 그 수준까지 그 행정이 못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을 좀 높여달라는 주문을 해서 그 노력을 또 행정에서도 많이 해주셔서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지역에 이제 저는 그 왕숙천이라는 큰 천이 흐르고 있어요. 이제 경기 동북부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 이제 생태 복원 또 생태 보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경기도에서도 공사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남양주에서도 시행하는데 생태를 가장 잘 지키면서 물문화 또 수변문화 또 산문화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그 작업들이 저한테는 그것도 굉장한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남양주에도 그 소외된 이웃들이 많을 거고요. 네.
또 다문화 분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은 따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책은 타 시군구와 뭐 거의 대등하게 시에서 정책은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 그 복지센터가 별도로 있어요. 남양주에. 그래서 거기에서 또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정착해서 그 이주해서 남양주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이제 뭐 우리의 문화를 접하기에 이제 쉬워야지 정착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권 안에서 문화를 접하게 해준다거나 교육을 좀 더 심도 있게 받게 해준다거나 좀 일하기 좋은 근로 그 조건으로 만드는 거를 많이 힘을 쓰죠. 내년에 다시 또 지방선거 또 열리는데요. 네. 향후 정치 일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뭐 시의원들이 국회의원과는 달리 크게 정치 일정은 없고 지금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을 해야 일단은 기본을 잘하는 거니까 나에게 맡겨진 의회에서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시민들이 원한다면 또 추후에 2014년도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할 계획은 있는데 이제 그건 시민이 원하신다면입니다. 제가 늘 좀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게 시민이 나의 힘이고 나의 그 자존심이고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아닙니까? 하고 그러면 서로 깔깔거리고 아주 기분 좋게 웃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이 힘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가운데서 행보는 결정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정석적인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석이지만 지금 현재 정석으로 살고 있어요. 예. 여성 의원으로서 가정과 의회 일을 같이 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십니까? 어렵지 왜 안 어려요. 여성 의원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 사는 모든 여성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가 일, 가정, 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제 세대가 변했으니까 가정도 변해야죠.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다 따로 있지만 주부라는 그 단어에 있어서는 이제 그 주부라는 단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가정일에 대해서는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다 같이 해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도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녀가 아니라 좀 자립심도 좀 키워지려면은 모든 집에서 일어나는 가정일은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집은 그렇게 합니다. 밥 먹고 내가 먹고 밥이 없으면 그 마지막 밥 먹은 사람이 밥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반찬이나 이런 거는 제가 하지만 청소, 빨래 뭐 이런 거는 다 나누어서 해요. 아빠가 와서 우리 뭐 다 피곤하고 그러면은 애들 아빠가 와서 밤에 설거지도 하고 또 청소도 같이 하고 애들이 뭐 이렇게 청소하면 아빠가 쓰레기 갖다 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세탁기 돌리면은 또 하나는 널고 하나는 접고 다 같이 후다닥 후다닥 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너네 힘들지 않냐 그러면은 엄마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치워야지 뭐 이렇게 또 기특한 말도 하니까 고맙죠. 공부도 다 각각 자기의 분량대로 열심히 하자. 그러면은 해초 모여 하듯이 열심히 하자 하고 다 각자 쫙 가서 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얼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아마 예전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남편분이나 또 자녀들이 그것에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한테도 만족하냐고. 기초의회 네. 의원으로서 여성이 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남성 의원보다는 좀 세밀하고 꼼꼼하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직원들, 그러니까 행정직들의 마음을 읽는 것도 더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어렵게 야단치면서 끌어가야 될 일들도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져줌으로써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부드럽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는 경우도 더 많은 것 같고, 민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원들한테 지역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안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행정으로 풀어가기가 어려워서 들어오는 거, 이해타산적으로 한 양방향의 어떤 이익이 갈라지는 경우, 뭐 이런 어려운 민원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룰 때는 여성 의원들이 좀 힘들죠. 그런 점은 좀 힘든 것 같고, 어떤 정책을 길게 보고 이렇게 정책을 입안을 한다거나 어떤 정말 제시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좀 더 섬세한 여성 의원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에는. 자원봉사 단체를 이끄시는 것이나 네. 지금 또 의정 활동을 이제 하시는 모습이나 제가 보니까 남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본인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별한 리더십은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민원이 있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때까지 들어주면 됩니다. 예, 들어주면 되고, 그 안에서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간파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 처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지요. 예. 끝으로 그 경기복지신문 독자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복지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나처럼, 내 맘처럼 편하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그렇게 쉽게 풀어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내가 감당을 해준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또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의원님 의정 활동 하시느라 바쁜데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주시고 그래서 네, 짧은 소견이지만 제 작은 마음을 표현한 걸로 저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